반갑습니다. 자캠피드 코리아 주식회사 오 석세스데이 성공 트레이너 김세용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릴 주제 그리고 오늘 간단하게 트레이딩할 내용들은 석세스 프린시플 성공 법칙이죠. 성공 법칙 56번에 해당합니다. 번역된 제목은 긍정적인 금전 의식을 가져라. 실제 석세스 프린시플 책이 있으신 분들은요, 요 책이죠. 책이 있으신 분들은 474페이지에 해당이 합니다. 474페이지에서부터 483페이지까지 해당이 되는 챕터입니다.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 일을 하고 뭐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들보다 먼저 앞서서 가장 더 정말 제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확립되지 않으면, 이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금전적인, 그런 재정적인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돈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뭐 재정적인 거 이렇게 다 떠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돈이라는 거잖아요. 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고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는가요? 돈? 이게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어떤 이미지일까? 각자 제가 여쭤볼 수는 없지만 각자 어떤 떠오르는 생각들과 그런 느낌들, 그런 사고 방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일단 두 가지 갈래로 나눠볼게요. 돈에 대한 어떤 생각과 느낌들을. 그러면 긍정적인 것들은 어떤 편안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롭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가족들을 도울 수 있고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함께 안전하게 만들 수 있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까지도 더 안전하고 이롭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와 생각을 느낌들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또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 어떤 나쁜 것이고 뭐 어떤 돈에 대한 예를 들면 뭐 뇌물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돈에 대한 어떤 부정적이고 굉장히 나쁜 이미지 무슨 또 뭐 어떤 타락했다는 그런 이미지들이 그런 느낌들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각자 이 돈에 대한 그런 느낌과 생각들이 전혀 다른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라온 환경들 그리고 우리가 받아온 가르침들이 모두 다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진 않거든요. 우리가 겪었던 경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험들 그리고 주변에 우리가 자라왔던 환경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주변에서 받았던 그런 가르침들이나 그런 교훈들에 따라서 정말 극과 극의 사고 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아주 편하고 수월하고 쉽게 재정적인 풍요로움과 재정적인 자유로움을 갖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부정적인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어떤 믿음적인 제한적인 생각의 한계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어떤 돈을 버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고 재정적으로 굉장히 빈곤하거나 결핍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뭐 되게 쉽게 그렇게 수월하게 편하게 생활하는 것 같은데 점점 더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더 부유해지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은 정말 힘들게 일을 한다거나 정말 삶을 힘들게 살아가고 저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저렇게 힘들게 일을 한다거나 저렇게 어떤 그런 하드워크 그런 노력을 하는데
저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어떤 재정적으로 빈곤한다거나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가? 그런 믿음들 많이 그런 어떤 장면들이라든가 상황들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책에서는 이제 474페이지에 나와져 있고 부터 시작을 해서 475페이지에 해당을 합니다.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부정적인 그런 제한적 믿음들 있잖아요. 부정적인 믿음들 그런 것들이 원래는 본연의 우리의 상태는 정말 아주 수월하게 그런 재정적인 그런 부라든가 풍요로움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졌고 그러한 어떤 부들이 우리를 향해 항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열망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사실은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정적인 믿음들인 거죠. 제한적인 믿음들, limited belief라고 되어 있는데 책에서는 제한적 믿음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정말 우리 널리 퍼져 있습니다. 힘들게 일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가? 노력을 해야지. 노력도 사실은 종류가 다 달리 있고 노력도 질에 따른 것도 다르고 양에 따른 것도 다르지만 그냥 무조건 노력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노력은 어떤 굉장히 힘든 하드워크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돈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이 있어서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어야지만 굉장히 가치 있다고 얘기하고 뭔가 어떤 수월하게 어떤 뭐 육체적인 노력이 들어가지 않다면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으로 어떤 힘든 노력이 들어가지만 정신적으로 힘든 노력은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수월하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어떤 육체적으로 힘들게 일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면 굉장히 이런 돈은 가치가 없다.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믿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항상 힘들게 일해야 되고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만 돈을 벌어야만 되는 것이죠. 가령 어떤 예시가 있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 우리가 회사에서 가령 뭐 8시간을 일을 한다고 하면 8시간 일해서 연봉을 1년에 5천만 원 받는다고 할게요. 그럼 연봉을 5천만 원을 받으면 연봉 5천만 원을 받게 되면 만약에 서울에 집을 우리가 살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적어도 서울에 집을 뭐 적당한 크기의 가족들이 다 살려면은 나와 아내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내 자녀들이 같이 살려면 적어도 뭐 가령 한 5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5천만 원의 10배니까 진짜 숨도 안 쉬고 세금도 내지 않고 5천만 원 받는 거를 세금도 안 내고 원천 징수도 안 하고 그걸 그대로 10년 동안 모아야 5억이 되는 거죠. 사실상 불가능하죠. 10년 동안 전혀 쓰지도 않고 세금도 안 내고 그 돈을 모은다는 것은. 그럼 우리가 생활비로 일정량을 지출하고 계속 이렇게 저축하면서 모아간다면 우리가 생활비를 지출하고 세금을 낸다면 한 2천만 원 정도 사용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의 한 20년 가까이는 또 모아야 되죠. 그 사이에 집값은 또 올라가 있죠. 그럼 사실상 20년 동안 일을 내고 꾸준히 모아도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여가 생활도 안 하고 생활비만 써도 15년 이내 늦어도 20년 이내로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한다는 건 정말 힘든다는 거죠.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도 어떤 내가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집에서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생활비도 계속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결국은 일을 해서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하드워크를 위해서 하드워크를 통해서 어떤 육체적 노동을 통해서 모은다는 것은 사실상 집을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게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거죠. 야근을 하고 9시간, 10시간, 12시간 일을 하죠. 그러면 시간도 전혀 없고 근데 그렇게 해도 10년 이내로 5억을 모으기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에 12시간이 아니라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한 15시간 정도는 일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잠자는 시간도 부족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모으기도 쉽지가 않은 거죠. 생활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또 기타 등등 들어가는 돈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 힘들게 일해서 어떤 재정적인 여유로움, 풍요로움, 집조차 없는데 집만 필요합니까? 자동차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녀들의 어떤 교육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어, 품위 유지비라고 하죠. 그런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품위 유지비도 각각 들어가고요. 그렇게 되면 번 돈을 그냥 모으기는커녕 다 쓰기도 급급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476페이지 한 장을 넘겨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 아버지는 이 잭 앤필드를 얘기를 합니다. 부자들은 노동자 계급들을 착취함으로써 부자가 되었다고 내게 가르쳤다. 그는 본인은 돈이 없고 돈은 어디서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돈은 벌기가 힘든 것이라는 말을 내게 끊임없이 했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엔가 그는 크리스마스 트리들을 팔기로 작정했다. 그는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열심히 매일 밤 일했고 그토록 힘들게 한 달을 일하고서야 겨우 조금 쉬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보았자 형편은 절대로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아버지가 추수감사절부터 추석이죠. 미국의 추석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열심히 아무리 일을 해도 전혀 형편이 나아지는 게 없었던 거죠. 그러자 다른 가족들과 잭 앤필드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는 절대로 나아질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죠. 여기서 잭 앤필드의 아버지는 힘들게 일을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하에 그냥 주어진 시간 내에 계속 힘들게 일을 했을 뿐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서도 제대로 된 만족스러운 돈을 벌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만족스러운 돈을 벌지 못하고 난 상황을 본 잭 앤필드의 가족들은 절대로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없다고 이러한 제한적인 믿음들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례에서는 힘들게 일해야지만 돈을 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해도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가 없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들이 이러한 지금과 같은 결과를 낳아낸 거죠. 내놓게 된 거죠. 잭 앤필드는 유년 시절부터 그리고 학교에 이렇게 재학했던 젊은 청년 시절에 굉장히 이렇게 가난하게 보냈습니다. 이 원인들이 바로 이런 잘못된 믿음들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죠. 잘못된 믿음과 생각들은 우리 내부에 있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과 믿음들은 우리 외부에 그리고 우리 바깥 세상에 실제로 우리가 가난한 생활을 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몸을 통해서만 힘들게 일해서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은 항상 힘들게 일을 하도록 만들고 어떤 다양한 우리의 수입원으로부터 재정적 소득이 들어오고 어떤 또 투자로부터 재정적 소득이 들어오고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어떤 시각화와 학원을 통해서 어떤 다양한 기회와 정보들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전혀 시도하지 않게 되죠. 그런 것들을 할 시간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가서 몸을 써서 일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고요. 그렇게 아무리 일을 해도 벌어들이는 금전적 소득은 굉장히 작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또 힘들게 일을 해도 가난한 생활을 계속 할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들이 계속 가난한 현실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벌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어떤 부정한 일이 뉴스가 보게 된다면 역시 맞았어. 그것 때문이라고 왜곡화시키고 일반화시켜가지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책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나와져 있어요. 477페이지 내 아버지보다 더 많이 돈을 버는 건 옳지 않다라는
이런 제한적인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자신의 성공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되죠. 이러한 믿음들이. 자신의 아버지와 그리고 자신이 같은 직장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신이 아버지보다 더 많은 수입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아버지한테 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는 이렇게 알리게 된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자존심을 상해하는 모습을 보고 이 주인공도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굉장히 어떤 제한적인 믿음들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아,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게 되었구나 생각을 하고 이 주인공의 잠재의식 속에서는 아버지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런 믿음들이 생기게 되죠. 그 믿음들 때문에 이 주인공은 어, 굉장히 정말 신기하게도 아버지가 벌고 있는 그 수입보다 더 많은 수입을 벌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던 그렇게 계속 그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다가 이제 잭 캔필드의 트레이닝에 참여를 하고 그런 세션에 참여를 해서 그런 제한적인 믿음들을 모두 바꿔버리는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게 되죠. 그 결과 그 전에 바로 전달에 벌었던 수입의 두 배를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벌게 되는 사례입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가령 뭐 내가 굉장히 부유해지고 성공하면 나의 가족들이나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잠재의식 속의 믿음도 있습니다. 가령 내가 음, 이 사례에서는 이 사례의 주인공은 어떤 굉장히 고가의 악기를 어, 원했었는데 그 악기를 가족들이 선물을 해줬던 거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선물을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너의 누나가 살아 있었다면 절대로 이 선물을 네가 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나는 이제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고요. 이런 말을 듣고 나서 굉장히 이제 마음속에 이게 짐이 된 거죠. 내가 더 크게 성공하고 하고 더 발전할수록 어떤 이 사람이 이제 이 주인공은 굉장히 악기 부는 실력이 날로 좋아지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이 큰맘 먹고 더 좋은 악기를 선물했던 건데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가족들에게 더 많은 짐이 될 것이다. 더 큰 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이 제가 이제 어떤 예시들을 많이 들었는데 정말 짧은 예시들도 많아요. 뭐 돈은 땅을 파서 돈이 나오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money doesn't grow, 돈이 나무에서 열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money doesn't grow up on tree. 뭐 그리고 뭐 한정된 자원이라는 생각 때문에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한 돈이 없다. 지금 요 475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돈 없이는 돈을 못 번다. 돈 있는 사람만 돈을 번다. 돈이 돈을 번다.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돈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쁘고 사악하고 비윤리적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누구나 백만장자가 될 수는 없는 거다. 행복을 돈으로 살 수는 없다. 부자들은 오로지 돈만 한다. 부자들은 세속적이다. 이와 같은 완전히 왜곡되고 일반화시킨 믿음들이죠. 그럼 부자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부자가 되거나 내가 재정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부자들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들은 내가 재정적으로 부유해지는 것들을 막게 됩니다. 이 챕터의 가장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인용문이 있어요. 돈에 대한 극비의 심리학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재정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 돈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 내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징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게 번역문이라서 좀 어렵게 써놨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지금 이 메모장에 화면 오른쪽에 나오는 메모장을 보시면 돈의 부족은 어떤 지금 현재의 외부 세계 가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 내면에서 진행되는 것, 바로 내 내면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의 이러한 제한적인 믿음들이 밖으로 표현되고 형상화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고 있었던 잠재식 속에 나의 이러한 믿음들과 제한적 생각들이 바로 나의 이러한 현실들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제한적인 믿음들과 잘못된 믿음들, 어떤 주변 환경들과 어떤 또 어른들의 어떤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에게 받았던 가르침, 뭐 돈을 번다, 돈은 나쁜 것이야, 힘들게 일해야지만 한다, 이런 잘못된 사고 방식으로 인해 형성된 그런 믿음들이 우리의 현실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재정적 현실이 어떻게 제한받고 있고 왜 개선되지 않고 있었는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적 믿음들을 깨버리지 않고 뭐 무조건 시각화를 하고 무조건 확언을 하고 무조건 목표 설정하고 무조건 행동을 해야 된다. 하지만 내면에 있는 이러한 잠재식 속의 강력한 믿음들은 다시 우리를 그러한 가난한 현실과 지금 살고 있는 것과 동일한 비슷한 그런 현실 세계로 다시 끌어옵니다. 내가 아무리 가려고 해도. 그래서 이거를 석세스 프린시플에서는 브레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처음에 시동을 켜고 출발을 할 때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고 엑셀레이터, 가속 페달부터 먼저 밟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당연히 주차 브레이크를 먼저 해지를 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나 풋 브레이크를 먼저 해지를 하고 차를 운전을 하죠.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속력을 높여가는,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속력을 높여가는 것에 방해 막는 장애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 거죠. 일단 장애물이 무엇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재정적인 퀀텀 점프, 재정적인 풍요로움, 재정적인 영역의 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방송에서는 다음 생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에서는 바로 이 부정적인 믿음들, 이 제한적인 믿음들을 바꿀 수 있고 없앨 수 있고 이 제한적인 믿음들을 우리 재정적으로 풍요로운 믿음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방법들, 세 가지 조치 사항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